네, 안녕하세요. 비트 컴퓨터 학원의 원장으로 있는 안재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명사진을 만들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미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요거 실제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요. 실제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인치로 보여드리면 인치가 여기 있죠. 네, 4 곱하기 6인치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봤을 때, 가로로 봤을 때는 이제 가로가 6인치겠고, 이렇게 봤을 땐 4인치겠죠. 그래서 4인치, 6인치. 여러분들이 이 4인치, 6인치는 즉 가로 곱하기 4인치, 6인치는 우리 일반 스냅 사진 찍으면 그 뭐 사진관에서 뽑아주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사이즈가 4 곱하기 6인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리졸루션, 해상도죠.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300 픽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먼저 하려면 이 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 8개의 사진이 들어와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완성을 해서 이 증명사진 하나를 패턴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된 패턴을 4 곱하기 6인치의 용지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죠. 싹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 불러오죠. 파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뭐 준비된 이미지는 아무 사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진 배경이 이왕이면 처음에 카메라로 찍을 때 뭐 흰색 배경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에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사진으로, 즉 증명사진으로 쓰게 될 영역을 3 곱하기 4인치에 해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실제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반명한 편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로가 3cm고요 높이가 4cm예요 비율도 마찬가지 3 곱하기 4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제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 사이즈 비율로 여러분들이 먼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잘라내야 되는데요. 먼저 좌측 도구 상자에 보시면 선택 툴이 있죠. 이렇게요. 사각형 선택 툴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옵션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옵션 바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 고정 비율입니다. 비율을 고정을 하겠다. 아래쪽에 있는 이 픽스드 사이즈, 아마 한글판에는 고정 사이즈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여기 부분은 실제 내가 정해버리는 겁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우리는 비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고정 비율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는 가로죠. 위스는 가로인데 이 폭을 3으로 하시고, 여기는 높이겠죠. 위아래 높이 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증명사진으로 쓰게 될 영역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적당하게 이쪽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으로 드래그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원한다 그러면 키보드 상하 좌우 키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약간씩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키보드에 상하 좌우 키 있죠. 그걸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증명사진의 영역으로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위쪽 뭐 좌측 우측 좀 남아 있는데요. 다 버릴게요. 버릴 때는 자, 이미지 메뉴에요. 이미지 메뉴 가면 이 자르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한글판 뭐 CS5든 아니면 뭐 CS 뭐 2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롬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예요. 자르기. 자, 제가 여기를 자르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미지에 자르기. 자, 어때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가로 세로 3 곱하기 4 비율에 맞는 사이즈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 반명한판 사이즈는 3 곱하기 4cm입니다. 얘는 지금 그냥 센티미터가 아니라 3 곱하기 4 비율이에요. 비율. 실제 사이즈는 아마 굉장히 클 건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누르면 실제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지금 16.59cm에 높이가 22.12cm예요. 단위가 센티미터죠. 그 다음에 해상도 300으로 되어 있죠. 자, 취소. 이 선택 영역 해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고 D, 영문자 D를 누르면
해제가 되겠죠. 아니면 선택 메뉴죠. 영어로는 셀렉트인데요. 여러분들 한글판에는 선택에 여기 디셀렉트 선택 해제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뭐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D. 그죠? 이렇게 누르시면 선택 해제가 되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여기 인물의 뒤에 배경 부분 있죠. 이 머리 뒤쪽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죠? 제거를 하려면 먼저 내가 원하는 인물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편집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확히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뭐냐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좌측 도구 상자에 보시면 펜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펜 툴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펜 툴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메뉴를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모양 레이어냐 아니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패스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펜 툴을 이용해서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가리키는 이 두 번째 이 패스 이 옵션 바를 클릭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기 선택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쭉 따라가시면 여기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펜 툴로 작업한 다음에 선택 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원치 않는 부분이 영역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간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 이 부분 패스 부분과 첫 번째 이 옵션 부분을 클릭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펜툴로 작업을 할 때는 이왕이면 확대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컨트롤 더하기 눌러서 확대를 하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마우스로 원하는 영역으로 움직인 다음에 좀 키울게요. 이쪽 부분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여기는 뭐 버릴게 제가요.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방향선 사라지게 할 때는 Alt, 딜리 여기 정점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우리 요건 방향선이에요. 방향선 두 개 있죠. 이거는 이제 정점, 끝에 있는 건 방향점, 여기도 방향점인데 여기 정점을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방향선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쭉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우스가 보이는 부분 끝자리를 갖다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는 방향 쪽으로 경계를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동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 방향선을 없애볼게요. Alt 누르고 정점 클릭하시면 방향점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필요 없는 부분을 적절하게 삭제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펜툴로 작업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뚝딱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게 펜툴이에요. 그 다음에 화면 축소해서 여기 끝허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내가 지울 부분이 이 바깥쪽이거든요. 그러면 화면을 축소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건 패스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안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이크 셀렉션, 여러분들 한글판에서는 선택 영역 만들기라고 뜰 거예요.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이크 셀렉션 어떻게 할래 그 말이죠. 뭐 여기 패더 라디어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나서 패더 부분을 줄 거냐 그 말이에요. 패더를 주면 주변이 뿌옇게 되기 때문에 0을 주고 그냥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바깥쪽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선택 메뉴죠. 이 선택 메뉴에서 반전 셀렉트의 반전이죠. 선택의 반전이에요. 반전이면 아마 인물 부분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인물 부분. 왜 제가 여기를 했냐면 인물과 배경이 따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배경 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선택되어 있는 툴이 펜툴이죠. 자 펜툴을 일단은 뭘로? 이동 툴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본 툴은 이동 툴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라는 그 레이어가 보이시죠? 이 레이어 팔레트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 되는데요. 컨트롤 J라는 거는 뭐냐면 선택된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에 복제해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인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오른쪽을 눌러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J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 선택 툴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 비아 카피라는 게 뜹니다. 그죠? 근데 편하게 그냥 뭐만 누르면 되겠어요? 컨트롤 J. 그러면 오른쪽에 레이어 팔레트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 백그라운드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 생겼죠. 그죠? 요건 제가 이제 지울 거예요. 요건 지울 건데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죠? 여기 부분은 뭐죠? 정경 색상. 여기는 뭐예요? 배경 색상.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기본 색상이에요. 이렇게 기본 색상. 이거 누르니까 기본으로 바뀌죠? 그럼 얘는 뭐냐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자리가 바뀌죠? 이건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 배경이 흰색인데요. 자, 여기를 깔 거예요. 우리 얘는 정경색이라고 명칭을 정했고 이 하얀색 부분을 배경색이라고 명칭을 정했으니까 정경색으로 칠할 때는 Alt 딜리트예요. 배경이 검정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는 여기 있는 흰색의 배경색으로 칠해집니다. 일단은 제가 좀 깔끔하게 흰색으로 칠했는데요. 어차피 그 나중에 그라데이션 칠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먼저 Alt 딜리트와 컨트롤 딜리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 부분에다가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흰색으로 지나가는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 여기 좌측에 보면 그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정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이 정경색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잠깐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여기서 뭐 빨간색도 있고 뭐 핑크색, 파란색 여러가지 색들이 보이는데 먼저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란색 계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뭐 좋아하는 색상을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여기 색상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저는 조금 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정경 색상이 이렇게 색이 올라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라데이션을 위에서 아래로 쭉 칠해야 되기 때문에 좌측 도구 상자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툴, 그 다음에 패킷 버킷, 이거 페인트 버킷.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그 색을 단색으로 칠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Alt 딜리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에 흰색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정경색이 파란색이고 여기에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여기를 색깔을 이렇게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화살표 눌러 가지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파랑의 흰색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창이 닫히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반드시 내려오게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예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만들 수가 있죠. 혹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 좌측이 파랑이 되고 우측이 흰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요. 시작하는 부분이 파란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놓는 부분이 끝색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 곱하기 4 비율이기 때문에 일단은 3 곱하기 4 실제 사이즈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미지 메뉴죠. 이미지 메뉴 가면 이미지 사이즈, 뭐 한글판도 이미지 사이즈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지 크기인가 모르겠네요. 눌러볼까요? 그러면 위쪽은 픽셀이고요. 하단에 보니까 다큐멘트 사이즈, 여기 부분을 드래그해서 3만 쓰면 자동으로 아래쪽은 4라고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여기 부분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아마 이미지가 조절이 될 텐데요. 아마 실제 사이즈로 바뀌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아마 좀 작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죠?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요,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건 실제 사이즈예요. 우리가 프린터로 출력하면 3 곱하기 4cm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진을 그 증명사진 보시면 약간 테두리에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두리 여백을 줄 때는 현재 이거 사이즈는 3 곱하기 4cm니까 여기 여백에 흰색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사이즈가 아닌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에 가면 캔버스 크기라고 나와 있죠. 캔버스 크기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기존의 3cm를 0.5, 자 여기도 0.5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상하 좌우로 0.25cm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고요. 무엇을? 캔버스 사이즈를. 그 다음에 캔버스가 늘어나는 그 영역은 무슨 색으로 채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색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여기가 이렇게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뭐냐면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나중에 확장된 영역이 이 색깔로 칠해져 버립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죄송합니다.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죠. 여기 부분은 흰색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골라도 돼요. 자, 화이트. 흰색이죠. 자, 됐죠? 오케이 누르면 3.5.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3.5 4.5 하시고요. 오케이. 자, 어때요? 확장된 영역은 흰색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패턴으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패턴 등록하는 방법은 자, 에디트. 한글판에서는 편집 메뉴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중간쯤에 가면 패턴 정의. 영문판은 디파인 패턴인데요. 한글판은 패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턴의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뭐 이름은 그냥 뭐 안 정해도 돼요. 그냥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끝났죠?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이거 제가 내려놓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 그 4 곱하기 6인치에다가 8장의 금방 만든 증명사진을 배치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그죠? 한글판은 새로 만들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전 설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판은. 우리는 영문판은 프리셋인데 뭐 해석하면 뭐 사전 설정이겠죠. 여기 눌러보면 뭐 저는 지금 4 곱하기 6인치라고 있는데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마 그 여러분들 그 CS5에는 여기 아마 다른 걸로 되어 있죠. 여기 누르면 뭐 이렇게 인물인가 사진인가 눌러주고 그 다음 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4 곱하기 6인치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로 있죠. 이건 제 거는 지금 CS2라 그럽니다. 제가 좀 CS2로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CS2로 많이 하고 있고요. CS5를 제가 안 깔아놨습니다. 제 컴퓨터에 저작권 침해 때문에 제 노트북엔 깔려 있는데 일단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CS5보다는 CS2 강의가 많기 때문에 CS2 기준에서 작업을 하지만 실제 CS5로 하나 뭐 차이는 없으니까 크게. 자, OK를 누릅니다. 여러분들 확인이겠죠? 자, 주의할 점. 이건 지금 가로가 4인치고요. 높이가 6인치인데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이 반명 한 판이 즉 증명사진이 8장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회전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미지 가서 로테이트 캔버스 뭡니까 이거는? 캔버스 회전이죠. 90도 방향 오른쪽 90도 방향 왼쪽이에요. 90도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회전이 되었고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금방 만든 어떤 이미지를 패턴 요거 패턴 등록해 놨잖아 아까요. 요 패턴 등록해 놓은 거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편집 메뉴 가면 필이 있습니다. 필. 한글판에는 채우기예요. 편집에 채우기 누르시면 자, 아마 기본적으로 유주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그 말이겠죠. 아마 포그라운드 컬러인데 우리는 여기서 패턴으로 할 겁니다. 중간쯤에 패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냐, 내가 만든 패턴은 항상 어디에 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클릭하시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8장의 사진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과 아래쪽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영역 선택을 해서요. 8장만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 비율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표준 내 맘대로 드래그 할 거니까요. 자, 드래그 쭉 이렇게 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제가 바깥쪽을 지울 거니까 선택 메뉴에 반전, 그죠? 인버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울 거예요. 우리 그 CS2에서는 딜리트를 하면 여기 배경 색상으로 칠해질 거예요. 근데 CS5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CS5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선택에 반전을 하시면 인물이 선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중간 쪽으로 옮겨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택 메뉴에 디셀렉트 하시면 선택된 점선이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증명사진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할 당시에 펜툴로 했어요. 그죠? 펜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우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펜툴을 좀 연습하시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쉽게 아마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사진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